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갑진년의 띠별 운세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소띠분들 운세 살펴드릴게요. 2024년 갑진년의 소띠분들은 어떠한 운세의 흐름이 올까 궁금하시죠? 제가 소띠분들 많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소띠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지금 좋고 나쁨이 굉장히 갈려 있어요. 2024년에 갑진년에는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고 나쁘신 분들은 굉장히 나쁘게 들어오네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운세를 기운을 살펴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하셔야 돼요. 왜? 타고난 연월일시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는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거. 먼저 28세 정축생 소띠분들 말씀드릴 건데요. 28세 정축생 소띠분들은요 2023년도에 성주운이 들으셨죠. 성주운이 들으셨는데 이 성주운을 받으신 분들과 못 받으신 분들로 인해서 2024년도에 운이 갈려집니다. 좋고 나쁘게 갈려집니다. 근데요, 2024년도에 우리 28살 정축생 소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운세가 좋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흉하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나쁘게 들어옵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2023년도 27세 때 성주운을 받으신 분들은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하지만 2023년도에 초년성주운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험난하게 28세를 2024년을 넘기시겠다, 지내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금 2023년도 양력으로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아직까지 이 성주운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성주운을 꼭 받아서 10년짜리 대운이거든요. 이거는 뭐 초년 성주운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우리 자식들 분들을 챙겨드리지 않으면 이 나이 때에는 뭐 이 똥인지 된장인지 이 운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자에서 챙겨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축생 분들은요 2024년도에는 투자나 확대는 금물이시고요. 운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 2024년도는 흉하기 때문에 내가 운이 꺾여가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칠 수도 있겠다. 이 바닥이 29세, 30세까지 연장선을 그을 수도 있겠다. 자칫 잘못하다가 2, 3년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예요. 아직 2023년도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2023년도에 운으로 다시 발복을 하셔야 되니까 놓치지 마세요. 운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한 일로다가 관제구설이나 시비송사에 엮일 수가 있겠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가 쉽겠다. 엮이지 마셔라. 어떤 일에도 나쁜 일에 엮이지 마셔라.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더라도 말조심을 하시고요. 올 한 해는 2024년 한 해는요. 말조심하시고 상식 밖의 행동은 삼가하셔라.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해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뭐 그렇게 나쁜 의미로 하지 않은 말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를 돋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떨 때? 운의 흐름이 안 좋을 때. 운이 안 좋을 때는 별의별 게 다 속을 썩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28세 정축생 분들은 2024년 갑진년의 운의 흐름이 굉장히 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 또 조심하세요. 다음은 40세 을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2023년보다 기운은
꺾여 들어오는 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쁘게 꺾여 들어오진 않아요. 28세 정축생 분들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 편한 무사한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들은요, 40세 을축생 분들은 이상이 높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근데 변덕은 별로 없고요. 의리도 강하십니다. 간혹 허황된 꿈은 꾸지만 분에 넘치는 행동으로 손해를 보고 실패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성실하면은 성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대기만성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성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40세 을축생 분들은 뭐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대박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한 방이 온다 이런 거를 노리시기보다는 대기만성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성실해야지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도 노력하시고 내년에도 노력하시고 이렇게 그거를 포기를 하시거나 지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시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글자를 맛볼 수가 있으세요. 40세 을축생 소띠분들도 힘내세요. 다음은 52세 개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지금 소띠의 운세 중에서 2024년 갑진년에 대부분이 소띠 운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안 좋으냐면 갑진년이 뭐예요? 용띠의 해운년이죠. 용하고는 소띠랑은 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는 건데 특이하게도 52세 개축생 소띠분들만 대길하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대길하게 들어옵니다. 52세 개축생 소띠분들은요, 타고난 심성이 온순하시고 착한 반면에 과묵하시고 그렇지만 고집이 굉장히 세시다. 근데요, 이분들은요, 현올림이 많은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무시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이렇게 말이 앞서는 사람들 있죠. 현올림이 강하다는 거는, 현올림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이 앞서거나 이렇게 겉으로 단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 뭐 좋게만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시는 분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시거나 겉과 속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52세 개축생 소띠분들이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상대도 그런 상대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올림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내 앞에서만 이렇게 나를 칭찬해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현올림이 많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 개축생 소띠분들은요, 2024년도에는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해운년이 됩니다. 굉장히 희귀한데요. 생기를 불어넣는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막 이렇게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뭐 새싹이 이렇게 움틀었던 새싹이 돌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얼어있는 땅에서 싹이 움트는 게 보여져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52세 개축생 분들은 굉장히 생기가 보인다. 운수 대통하다고, 대길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부터 운기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세가 막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업자 아니면 영업자, 기타 모든 경영인들은요, 개업 또는 창업, 투자, 확장을 해도 좋고요. 또 혼인, 신축, 집수리, 여행 모두가 만사 대길하다고 나옵니다. 정말 좋으시네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52세 개축생 분들은요, 운 받으세요. 대운맞이 꼭 하세요. 성주나 이런 건 아니지만 대운맞이로 꼭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개축생분들은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신 나이대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과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건 뭐냐면 조상대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승승장구를 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맞이를 할 때 반드시 대운맞이를 할 때에는 조상자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운맞이를 한 건 줄 알았는데 그 운맞이가 모두 조상 대우랑 연결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꼭 대운맞이를 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 조상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런 기운을 많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기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운으로 어떤 조상의 어떤 운으로 내가 발복이 되는지를 좀 알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할머니 자에서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대감 자에서 나를 도와주는지 그거를 명확히 아시고 어떤 분을 대우를 해야 내가 발복이 되는지가 판가름 되거든요. 어떤 분은요, 대감자에서 들어오는데 엉뚱하게 할머니 대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할머니도 도와주시겠지만 그 대감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한데 엉뚱한 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발복이 늦어지거나 미흡해지겠죠. 거꾸로 나는 할머니를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대감을 대우를 한다? 그것도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분이 나의 몸주신이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가셔라. 이 52세 개축생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그 맥락만 잘 찾아낸다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드렸어요. 52세 개축생분들 지금까지 고생하셨죠? 지금부터 10년간 만약에 발복을 하신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기운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끈기가 있고 또 이렇게 대기만성형이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이 성품이 기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세부터 기운은 타고 있으나 내가 그 기운을 못 느낄 정도로 미비하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발복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운을 50세의 운을 받고 51세의 운을 받고 52세의 운을 받고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지십니다.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내 연결고리의 조상을 찾아라.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 지름길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성공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셨죠? 다음은 64세 신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부모와 인연이 박해서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으시고요. 또 타양을 고향으로 삼아야 되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찍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수성가를 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64세 신축생 분들의 성향입니다. 갑진년을 맞이해서 기운이 조금 쇠기하고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깝깝하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조금 내 마음대로 뜻먹은 대로 맘먹은 대로 잘 되지를 않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대단히 불길하십니다. 2024년도 갑진년이 대단히 불길한 운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러한 시기에는요,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이거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그 다음 해운년에 내가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올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2024년도에 무너지는 걸로 보여지십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흉하십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정말 잘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요, 64세 신축생분들은요, 조금 액풀이, 애군액살풀이, 우리가 조금 나쁜 거 풀어내는 거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좀 하세요. 64세에 되는 해운년에, 갑진년에
정월달에 조금 나쁜 거 푸는 거를 애군액살 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좀 풀고 1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올해 많이 안 좋으세요. 2024년도 갑진년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76세 기축생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지금 한 4, 5년 전에부터 그 삼재를 겪으셨는데요. 그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거나 상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를 이제 넘기면서부터 조금 좌정이 되셨는데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위기가 오십니다. 어떤 위기냐면 다시 이 수명에 대한 기운이 꺾이는 해운년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갑진년에 76세가 되시는 기축생 분들은 반드시 정월달에 대수대명, 대신할 때 목숨수, 대신할 때 목숨명, 내 목숨을 다시 대신하고 또 목숨을 대신하고 내 목숨을 한번 사서 간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한번 살려가자. 내 목숨을 한번 살려가야 되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월달에 꼭 대수대명으로 액풀이를 하셔서 한 해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4년 갑진년의 소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52세 개축생 분들 외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요 또 미리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비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미리 알고 가신다면 현명하게 대처해서 알고 가신다면 잘 넘겨서 갑진년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소띠분들도 갑진년 한 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돌다리 건너듯이 두들겨서 잘 현명하게 1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연희궁 꽃대신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요. 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전에 앞서서 운맞이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호명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나이대가 이제 돼지띠, 뱀띠, 소띠, 용띠분들을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분명히 이제 이분들은 올해 운이 이렇게 많이 세차게 들어왔기 때문에 콕 집어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지만 그 외의 분들도 운을 받고 싶으시거나 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은 아까우니까요. 제가 돼지띠 분들 중에서 53세 신해생 분들과 65세 기해생 분들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 65세 기해생 분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이 돼지띠 분들이 삼재바람에 들게 됩니다. 삼재가 이제 내년 생일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5세 돼지띠 분들은 내년에 시작되는 삼재가 66, 67, 68을 거쳐서 69를 거쳐서 70에 돼서 끝나게 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운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65세 올해 들어있는 운은 굉장히 소중한 운이다. 그러니까 이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53세 신해생 분들도 이 운이 들었고요. 또 29세 을해생 분들은 41세 개해생 분들과 마찬가지로
문서운이 좀 세차게 들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9세 의뢰생분들과 41세 계회생분들은 문서운을 좀 살려가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뭐 결혼 혼인성사도 문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사업을 시작을 하든 어떤 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문서가 되겠고, 또 어떠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 또 이동이나 이직을 하는 것도 문서가 되겠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문서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로 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서운이 강하게 들은 띠가 29세 의뢰생과 41세 계회생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돼지띠 분들이 조금 운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운이 이렇게 발복이 잘 할 수도 있는데 놓쳐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운을 꼭 받아야지만이 그 운을 살려갈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띠가 이 돼지띠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 돼지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의 가물, 신의 가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기운을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7년님 전에 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본인의 운맞이를 통해서도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굉장히 운을 발복을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고지곳대로 내 사주팔자대로 살아나가기에는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거죠. 돼지띠 분들이 특히. 그래서 이렇게 운이 들었을 때 사람이 12년 주기를 타고 가면서 기륭화복 입고 좋고 나쁠 때 그 높낮이가 있습니다. 누구든. 하지만 이 높낮이를 책정을 할 때 우리가 안 좋을 때가 이렇게 많이 깔아지죠. 예를 들면 운이 많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좋을 때 발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좋을 때가 이제 올해에 들어서 좋을 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삼재바람이 들기 때문에 그 운이 또 3, 4년, 4, 5년은 처지게 된다. 조금 이렇게 하강세가 보인다. 그러면 이 운을 살려갈 수 있는 거는 올해와 내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 그것도 이제 내년 본인 생일달부터 또 기운이 바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돼지띠 분들은 이번 운이 아마 굉장히 귀중한 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띠 분들보다도 이 돼지띠 분들은 꼭 이 운을 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운을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뱀띠를 말씀드렸습니다. 뱀띠 중에 47세 정사생 분들과 59세 을사생 분들, 또 71세 개사생 분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근데요, 이 중에 47세 정사생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세에 이제 들어오는 성주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주운이라는 건 뭐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10년을 타고 가는 대운이라는 운인데요. 그 중에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을 뜻하고요. 이 가택신은 대주를 뜻합니다. 대주가 영향을 받는 게 이 가택신인데, 그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다고 하죠.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6번 발동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27세에 들어오고요. 또 37, 47, 57, 61세 환갑, 또 마지막으로 77세 이렇게 들어오는 게 성주운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발동하는 시기에 운이 발복을 시켜줘야지만이 운이 살아난다, 운이 활약을 할 수 있다, 발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세 정사생 분들은 다른 분들과 같이 이렇게 운이 들었지만 조금 색다른 운이 들었다, 조금 다른 운이 들었다, 성주운이라는 대운이 들었습니다. 이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운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같이 뭐 올해만 좋아요, 내년만 좋아요가 아니라 47에 받은 이 성주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10년 동안 발복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이 성주운을 꼭 받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올해가 지나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47살 정사생분들은 이 운을 꼭 받아가시고, 또 59세 을사생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아홉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9세 을사생분들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잘 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운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같은 을사생일에도 많이 이렇게 운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59세에 귀하게 들어온 이 운을 또 발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71세 개사생분들인데요. 이분들 또한 이렇게 70세가 넘으면서 운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71세라고 해도 그렇게 뭐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는 10년 이상을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10년 이상 젊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70, 80까지도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71세에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 71세 개사생 분들도 이런 운이 많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띠 분들이세요. 이 소띠 분들은 운이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작년부터네요. 작년부터 운이 많이 들어오는 해운년에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발복이 그렇게 세차게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운이 들어왔는데 뭔가 팡팡 터지면 좋은데 조금 미비하게 간다. 그렇지만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운을 자꾸자꾸 이렇게 키워주셔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소띠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7세 정축생 분들인데요. 정축생 분들은 좀 전에 47살 정사생 분들과 같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라. 또 39세 을축생분들, 51세 개축생분들, 63세 신축생분들, 75세 기축생분들, 소띠 분들은 뭐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띠 분들도 이 운을 한 해 한 해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운이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는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소띠분들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바뀌기는 했으나 이 운이 크게 확 눈에 띄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올해 조금 발복을 시키고 내년에 발복을 시키고 이렇게 점점 운을 키워가는 거가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소띠분들이. 그래서 이 운을 좀 살려가셔라, 이런 의미에서 소띠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용띠 분들인데요. 용띠 분들은 지금 원숭이띠, 쥐띠 분들과 함께 삼재에 들으셨습니다. 근데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용띠 분들 중에서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36세 무진생 분들과 48세 병진생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악삼재다, 복삼재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복삼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또 이 복삼재라는 건요, 꼭 뭐 삼재가 쉽게 표현하자면 삼재는 삼재입니다. 뭐 복삼재라고 해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삼재 때 잘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많이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그 정도로 삼재는 삼재라는 얘기고 삼재바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삼재 때 잘 되시는 분들, 삼재 때 금전이 이렇게 모여지는 분들은 평생 그 금전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삼재 때는 돈을 그만큼 이렇게 금전을 모으기가 어렵다,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번에 36세 무진생 분들과 48세 병진생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게 들었기 때문에 복삼재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삼재라고 하더라도 운을 조금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용띠분들이라도 물론 다 사주팔자가 다르지만 이제 개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르고요. 또 부모가 다르고 또 이 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다르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도 또 자녀에 따라서도 이 운이 바뀌는 게 인간사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꼬집을 수는 없는 게 이 사주팔자예요. 본인의 운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운 들었대는데 운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이랑 내가 어떤지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본인들의 정확한 점사를 이제 보시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이 들으신 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고 이분들은 과히 그렇게 운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나열해드린 분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도 상관없이도 운을 받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돼지띠, 뱀띠, 소띠, 용띠 분들 이렇게 네 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요. 항상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빨리 참여를 하시고 또 올해의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한 반이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고 또 올해 발복시키는 이 운을 통해서 내년에도 이제 영향이 되기 때문에 꼭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본인들이 어떠한 이제 바라시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영업으로 상업으로 좀 금전이 불어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인연과 좀 성사가 혼인의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개인의 운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운맞이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뜻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빌어주는 이 사람의 무당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물론 이렇게 합동으로 하지만 한 분 한 분 정성껏 이렇게 운맞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서둘러 주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